네, 오늘은 광명 G타워 입주 안내문을 함께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입주 안내문 왼편이 G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주 안내문이 되고요. 오른편은 기숙사의 입주 안내문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광명 G타워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입주 절차를 보면 1에서 9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입주 희망의 신청, 잔금 납부, 분양대금 완납 확인, 관리비 예치금 납부 및 관리계약 체결, 입주증 발급, 시설물 인수인계 및 열쇠 수령, 입주 취득세 납부, 소유권 이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입주 시정 기간 동안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고요. 지산업센터와 근린생활의 입주 시작일은 5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기숙사는 5월 23일, 종료일은 동일해요. 7월 8일, 7월 8일. 단지 이제 기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 지산업센터와 클린생활시설은 61일, 기숙사는 47일입니다. 네, 날짜는 말씀드렸고, 입주지원센터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광명 G타워 136호 상가인데요. 지상 1층에 위치하네요. 네, 1층에 호실 배치도입니다. 상가 호실 배치도고요. 136호가 이쪽에 있죠. 주차장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주차를 하신 후 인승용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렇게 내려오실 텐데 약 5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리신 상태에서 이 호실 배치도를 참고해서 136호 입주지원센터를 찾아오시면 되세요. 중도금 대출 상환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용 꼭 다 읽어보셔야 되세요. 왼쪽 오른쪽 내용이 이제 동일하신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은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2022년 5월 8일 왼편이고요. 기숙사는 5월 22일까지는 이자 부담이 없으세요. 하지만 입주 지정 기간 최초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여지껏 이자를 시행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되면은 그 이자 부담은 계약자께서 부담하셔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잔금과 관련해서는 잔금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까지는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연체 이자도 없고요. 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을 초과하시면은 그 초과해서 잔금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연체 가산이자를 포함해서 총 연체율 6.25%를 적용받아서 납부하셔야 된다는 분. 네, 이 차이가 중도금과 잔금의 차이입니다. 양쪽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꼭 읽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 같은 경우도요. 잔금 납부 계좌번호는 지산업센터 다르고, 근린생활시설 다르고, 기숙사 다릅니다. 2개 이상 받으신 분들 계세요. 지산도 받으시고 기숙사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이 계좌번호 꼭 구분해서 입금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네, 그걸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리비 예치금, 네, 관리실에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죠. 선수 관리비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 금액 계산하는 거 나와 있는데 혹시나 입금하실 때는 꼭 관리실에 확인하신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는 게 좋으시듯 싶네요. 네, 관리계약. 네, 관리계약은 관리실과 하겠죠. 근데 체계 장소를 보면 입주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광명 G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하고요. 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하 2층이고요. 지하 2층도 상가 호실 배치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2층에는 스크린 골프장, 볼링장, 당구장이 위치합니다. 그 위에 바로 관리사무소가 위치하죠. 네, 그래서 지하 2층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지상 1층에는 입주지원센터가 있다는 점, 네, 꼭 구분하셔야 되세요. 네, 입주증 발급은 입주지원센터, 열쇠 인수도 입주지원센터, 네, 시설물 점검 및 인수인계, 네, 그날 꼭 하셔서 정확히 다 확인하셔갖고 하자 및 공사 부분에 대해서 AS사항은 입주지원센터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네, 입주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지산업센터는 설계 하중이 다르죠. 왜냐면 공장호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설계 하중 자체도 조금 높습니다. 지하 4층 500kg, 제곱미터당 500kg을 빼고는 지상 3층과 지상 5층, 드라이브인 시스템층이죠. 제곱미터당 1톤. 지상 6층과 지상 15층, 지상 상층부죠. 600kg.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동일합니다. 제곱미터당 500kg. 기숙사 같은 경우는 설계 하중이 높지 않는데요. 제곱미터당 300kg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죠. 네, 그 부분 감안해서 이 구비서류 감면 대상이시면 이 구비서를 모두 구비하셔갖고 제출하시면 4.6%의 취득세가 아닌 2.3%, 50% 감면된 2.3%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네, 소유권 이전,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왼편 거 같이 보면서 할게요. 왼편에 소유권 이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일은 매주 화, 목요일이며 반드시 교부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통보해달라는 얘기예요. 당일날 와서 바로 서류 달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서류 보시면은 내용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서류 구비하셔갖고 제출하시면 되시는데, 네, 이렇게 공장 호시 같은 경우는 여기 공장 배치도라던가 이런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공장 설립 완료 신고 및 공장 등록증 발급, 입주 후 2개월 이내 지역 경제과입니다. 네, 인테리어 공사 꼭 읽어보시고요. 이사시도 읽어보시고. 왼편에는 이제 상가가 있다 보니까 광고물 간판 설치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읽어보셔야 되고요. 네, 설비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볼게요. 선비 관련 보시면은 지산업센터 같은 바닥에 2구 접지형 콘센트 단상 220V 설치되어 있는데 공급전은 삼성 380V도 배정 공급이 돼요. 지산업센터는 가능하다는 점. 상가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해당이 안 돼요. 상가의 경우에는 가스 설비, 네, 음식,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네,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스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가스 관련된 것도 이제 입점자께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소방 설비, 구수 배수 설비, 적재 금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한번 유의사항 읽어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뭐 승강기 이용, 일반적이세요. 주차장 통과 높이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급수 배관, 스프링클러, 동파 방지 유의사항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 다 넘어갈게요. 네, 입주 관련 주기간 연락처 동일한데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입주 안내문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지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 입주 안내문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입주 전 기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잔금 처리라던가 또 중도금 대출 상환, 네, 그런 어떤 일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 안내문을 꼭 정확히 인지하셔갖고 읽어보시고 인지하셔서 당일 업무 처리에 있어서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이만 입주 안내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들의 여행 도우미 가네마네, 아침 출근 전 속 시원하게 아베야, 광명 지산센터 전문 부동산이죠. 광민역 100억 부동산 협찬이었습니다. 저는 지산 멘토와 7개의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